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82일 되는 미국 대선 지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각 부에 지명된 지명자들의 발언이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됐습니다. 그 정부 효율부는 행정부 부처는 아닌데 또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개혁, 정부의 모든 규제를 혁파하겠다. 관료주의를 배격하겠다. 그래서 미국 국익에 도움되는 부분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진기업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우려도 있지만 기대가 큽니다. 그 반면에 지금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언론에서 사설에서 미국은 이렇게 가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하느냐 하고 많은 곳에서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 국회에서 한 4,500개 법안이 상정이 됐고 그중에 거의 한 20%인가 이게 기업 규제 법안인데 그 기업 규제 법안을 올린 자들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이 그 법안 중에 64%를 민주당이 올렸죠. 기업 규제 법안을. 그래서 이 민주당이 있는 인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굴러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살고 하는 게 다 기업에서 일어난 일인데 기업과 기업가들을 옥죄이고 규제하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왜 만든 줄 압니까? 그렇게 규제를 계속해야 돈이 생기고 뒷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개하고 낙후된 곳은 그런 법안을 갖고 계속 규제하는 게 갑질을 하는 겁니다. 갑질을 해갖고 언로부터 계속 뭔가 갑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나쁜 짓을 통해서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선한 갑질을 하는데 이 한국에 있는 이 권력 정치하는 놈들은 악한 짓을 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 장기표 선생께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으라 운동을 했는데 국회의원 특권은 막 더 심화되고 있고 22대 국회 갑질이라고 하는 갑질은 지난 독감 때 다 봤습니다. 완전 저질 막장 인간들이 내가 국민이래. 지가 국민이면 우리가 국민이지. 우리가 대의해줬지. 근데 지가 국민이라고 이재정이 하는 소리 봤잖아요. 박상학이한테 내가 국민이라고. 그때 우리 박상학이가 딱 얘기를 했으니 내가 국민이야. 내가 당신에게 군한을 위임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깨소리 못했을 건데 우리 박상학 대표도 참 잘 싸우긴 잘 싸웠습니다. 그때 대받아쳐서 그렇게 말장난하는 인간들에게 말로 폭탄을 때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은 일론 머스크가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규제를 풀어서 효율 있게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이끌어가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드러내고 있고 앵커 출신의 그 영관급 장교가 지금 국방부 장관에 내정이 되었습니다. 점수입니다. 지금 트럼프 2기의 각국 안보 정책을 이끌 사람들이 거의 다 영관급의 아주 젊은 사람들. 심지어 30대, 40대가 막 주도록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멋있어요. 진보 성향의 장성들은 옷벗을 준비하라.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왜 그런 사람이 없는가?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그렇게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장관이 없는가? 윤석열 정부의 국방장관 딱 내정된 자가 내가 국방장관 되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군사훈련을 안 하고 할 때 침묵했던 장군들 옷 다 벗기겠다. 이런 얘기 왜 안 합니까? 정치가 어떻게 굴러가든 안보 라인에 특히 군인들은 오직 눈을 들어 북쪽을 보고 눈 아래는 오직 부하만 봐야 되는데 길을 열어서 국회 눈을 들어 국회 사바사바 그리고 대통령이 군사훈련 하지 말자 하는 게 군사훈련 안 하면 편하고 좋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군대는 썩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로 갔으면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방장관은 그런 지휘관들 다 잘라냈어야 돼요. 근데 아무 소리를 흘려가니까 국방장관이 완전히 개차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또 보니까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사병이 중대장이 얼차려 해가지고 죽었다 이래갖고 그 중대장하고 간부들을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판사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군대 훈련하다 보면은 사고로 죽는 사병도 있습니다. 간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은 특수사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더라도 적들과 싸워야 되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 특수조직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받다 죽어 하다 죽었는데 그 모든 걸 지휘관들에게 징역형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묻는다면은 어느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훈련이 안 될 때는 더 강훈을 시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나약한 군대가 됐어. 근데 자기 몸 반밖에 안 되는 인문군이 쳐내놔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왜? 훈련을 실전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군대는 아주 취약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훈련은 강합니다. 근데 그 훈련 중에 군인이 죽었다고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에게 가혹한 처벌을 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지휘관도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원칙대로 규칙대로 하면 되지 않는가? 원칙대로 규칙대로 하면 대한민국 우리 지금 가는 아이들 군대 생활 적응 못합니다. 자, 때리지 마라 그래요. 자, 안 때리는 대신에 완전 군장을 해서 몇 바퀴 돌으라 그래요. 한 바퀴 돌면 배 아프다 그래요. 요즘 애들. 그러면 이제 영창을 보내요. 애들 영창 보내고 하면 또 악순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얼차리를 통해서 그걸 마치는 게 오히려 쌍방을 위해서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차려 하다 죽었다고 그래서 지간에게 징역 몇 년을 때리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판사들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판사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검사들한테 소리 몇 번 지르고 말 몇 번 했다고 그래서 구속됐습니다. 6개월. 근데 2주 전 토요일 날 민주노총이 경찰 저지선을 허물어뜨리면서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싹 다 구속영장 다 기각됐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님이라 할까 놈이라 할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검사들이 와서 한 행태가 아주 포괄적이었고 비민주적이었습니다. 그런 검사들에게 말 몇 마디 했다고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2주 전 토요일 날 민주노총의 행태는 완전한 공무집행 방해에 구속에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 대중이 집단적으로 경찰 병력을 공격하고 경찰 질서선을 무너뜨리고 지 멋대로 무법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영장을 다 기각시켰습니다. 용혜인인가 하는 어린 애는 그게 국회의원 배지 가슴에 달았다고 경찰들이 완전 무장을 해서 뭐 한다고 막 국회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용혜인이가 국회의원 됐는데 걔가 뭘 합니까? 왜 경찰들이 민주노총만 보면 중무장을 하는지 압니까? 민주노총의 폭력이 워낙 강해갖고 그로부터 경찰들이 다친 경찰이 너무 많아요. 눈이 그 실명된 사람도 많아요. 얼굴이 찢어지고 온 타박상 입고 한 그 경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주노총하고 뭘 해야 되면 경찰들은 완전 무장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일반 시민이 아닌데 용혜인이는 민주노총이 일반 시민인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불거리고 있어요. 그런 애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태극기를 든 시민에게는 경찰들이 그렇게 무장해서 안 합니다. 왜? 이 시민들은 폭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에게 무장해서 가는 이유는 민주노총 폭력 집단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 하는가? 민주노총의 폭력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경찰 지부는 경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되고 이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심한 나라입니다. 한심한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 대한민국의 차기 각 강요들은 트럼프의 강요들 같은 그런 사람이 강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트럼프처럼 기질이 있잖아요. 트럼프처럼. 압박카트 하던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 2기 지금 하반기는 트럼프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처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대통령, 그리고 다음 정권은 자동으로 국민의힘 정권으로 연장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축하하고 들어가는 각 강요들의 결단력 있는 발언과 자신의 신념을 마음껏 펼치고 마음껏 발언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막 우려하는 또 모습도 있지만은 한국은 한국대로 강력한 신념과 소신을 갖고 외교를 펼치면은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충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점, 한국의 강점을 미국과 소통 공감하면서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원자력 시장 같은 경우 세계 시장을 함께 공유하자. 이익을 함께 시어가자. 조선, 많이 있잖아. 한국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과 미국이 함께 손을 잡고 하면은 반도체도 있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안보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미국인들에게 트럼프 행정부 이 행정부에 인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우리 스스로의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지키지만 끝내는 세계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인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많은 한국 청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다 지게 돼 있다. 그 국방의 의무를 다른 나라는 그렇게 지고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인지를 시키고 그러면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옛날 선배들이 동맹을 체결한 게 대해서 잘했다. 잘 체결했다. 그리고 이 동맹은 한국하게 지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적극적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는 강 목사님이 본문을 써면서 수고했습니다. 지금 일찍 청와대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미경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